세상에서 가장 흉측한 등짝을 가진 여인이 있습니다. 30년 동안 등에서 짐을 내려놓지 못해 살이 썩고 피고름이 딱지가 되어버린 낙타옥 같은 등, 말 못하는 벙어리 하녀가 버려진 안진뱅이 도련님을 업고 삼천리길을 걸어야 했던 피눈물 나는 사연. 삼천리길을 업어 키운 벙어리 하녀의 눈물.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휘잉 휘잉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문풍지를 찢어버릴 듯 휘몰아치던 어느 혹독한 겨울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양 으뜸가는 명문가 최대감댁 사랑채에서는 그 바람 소리보다 더 매서운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에이, 재수가 없으려니 어찌 낳아도 저런 안진뱅이를 낳았단 말이냐. 당장 내다 버려라. 내 눈에 띄지 않는 곳 저기 헛간 구석에라도 처박아 두란 말이다. 안방마님이 늦둥이 아들을 낳았으나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꽈배기처럼 비틀린 안진뱅이였습니다. 가문의 수치라 여긴 대감은 갓 태어난 핏덩이를 거적대기에 대충 싸서 짐승도 얼어 죽는다는 그 차가운 헛간 지푸라기 위에 던져버렸습니다. 쿵하고 거친 헛간 문이 닫히자 안에서는 바스락거리는 지푸라기 소리만이 잠시 들릴 뿐이었습니다. 영하의 추위 속 헛간은 그야말로 냉동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미의 따뜻한 품 대신 차가운 흙바닥에 버려진 아기. 아기는 울 힘조차 없는지 으앙하는 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그저 입술을 파르르 떨며 파랗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적막한 어둠 속에는 오직 위잉하고 헛간 틈새를 파고드는 바람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끼익 녹슨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헛간 문이 아주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누군가 도둑고양이처럼 기어들어온 것입니다. 이 집의 부엌댁이 평생 말 한마디 못하고 살아온 벙어리 하녀 무명이었습니다. 무명은 주위를 살피더니 얼어가는 아기에게 다급히 기어갔습니다. 그녀의 입에서는 헉헉하는 하얀 입김 섞인 거친 숨소리가 터져나왔고 무릎이 바닥에 쓸리는 소리가 헛간을 채웠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낡고 해진 저고리를 풀어 헤쳤습니다. 그리고 핏기가 사라져가는 아기를 자신의 거친 맨살 위에 품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아기의 몸이 닿자 무명의 몸이 흡하고 숨을 들이키며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기를 떼어내기는커녕 더 깊이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자신의 체온이 1도라도 더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이죠. 무명은 말라비틀어진 젖을 아이 입에 물렸으나 며칠을 굶은 탓에 젖이 돌리 없었습니다. 아기가 젖이 안 나오자 으앙하고 힘없는 투정을 부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급해진 무명은 자신의 검지손가락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으드득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냈습니다. 그리고 붉은 피가 맺힌 손가락을 아기의 입술에 적셔주었습니다. 이거라도 먹어라. 제발 사람한 다오. 비릿한 맛을 느낀 아기가 다시 본능적으로 입을 오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어가던 아기가 본능적으로 젖꼭지를 찾아 입을 오물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쪽쪽쪽 아주 작고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젖을 빠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작은 입술이 움직이는 소리가 적막한 헛간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생명이 말 못하는 벙어리 여인의 품에서 가늘지만 끈질기게 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무명은 소리내어 울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아기의 차가운 등을 거친 손바닥으로 쓸어내리며 목구멍 안으로 끄으 하는 억눌린 울음을 삼킬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훗날 조선을 뒤흔들 거상과 그의 위대한 어머니, 그 기구한 운명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얼음판 같은 세월이 흘러 어느덧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미 잃은 짐승처럼 헛간 구석에서 자라난 아이, 이진. 비록 다리는 비틀려 일어서지 못했지만 벙어리 하녀, 무명의 헌신 덕분에 아이의 눈망울만은 밤하늘의 별처럼 초롱초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잠시의 평화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늦은 밤 대청마루 밑을 닦던 무명의 귀에 사랑방 문틈 새어나오는 섬뜩한 목소리가 꽂혔습니다. 여봐라, 내일이면 사돈어른이 당도하신다. 헌데 집안에 흉물 자식이 살아있다는 게 알려지면 우리 가문의 체면이 뭐가 되겠느냐. 혼사가 깨질 수도 있어. 대감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찻잔을 탁 내려놓으며 비정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밤이다. 쥐도 새도 모르게 그 녀석을 거적에 말아 산에 묻어버려라. 산짐승 밥이 되든 얼어 죽든 내 알 바 아니다. 당장 치워. 쿵 무명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제 자식을 산채로 묻으라니. 무명은 걸레를 집어 던지고 미친 듯이 헛간으로 달렸습니다. 그녀의 거친 발소리가 타닥타닥하고 고요한 마당을 울렸지만 들킬 것을 걱정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끼 헛간 문을 박차고 들어간 무명은 곤히 잠든 7살 이진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아이가 부스스 눈을 뜨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밤에. 무명은 대답 대신 검지손가락을 입술에 대며 쉿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낡은 광목 포대기를 꺼내 걷지 못하는 아이를 자신의 등 뒤에 번개같이 묶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이 무명의 등에 밀착되자 그녀는 부엌구석, 이 빠지고 녹이 슬어 무디디 무딘 나탄자루를 챙겨 허리춤에 꽂았습니다. 사람을 해쳐본 적 없는 여인의 손에 들린 그 볼품없는 낫이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헛간 문이 열려있다. 그 흉물놈이 없어졌어. 뭐야? 횃불 가져와. 멀리 못 갔을 게야. 들켰습니다. 무명은 아이를 업은 채 어둠 속을 질주했습니다. 등 뒤에선 와와하는 고함 소리와 화르륵 타오르는 횃불의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무명은 집 뒷담벼락 개구멍을 간신히 빠져나와 가시덤불이 우거진 뒷산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스스슥, 툭 퍼. 날카로운 가시나무 가지들이 무명의 종아리를 때리고 얼굴을 핥히었습니다. 살점이 뜯겨나가고 피가 튀었지만 무명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등 뒤에 엎인 어린 이진이 겁에 질려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무서워요. 우리 어디 가요? 하지만 벙어리 어미는 대답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저 거친 숨만 헉헉 내쉬며 산비탈을 네 발로 기어오를 뿐이었습니다. 그때 바로 머리 위쪽에서 하인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이쪽 풀이 꺾여 있다. 여기 숨었나 봐. 무명은 급히 바위 틈새 덤불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하인의 횃불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긴장과 공포 그리고 찢어진 상처의 쓰라림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오려는 찰나 무명은 자신의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으읍 소리를 내면 죽는다. 아이가 죽는다. 그녀는 어금니가 부서져라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얼마나 세게 깨물었는지 입술이 터져 비릿한 피가 입안 가득 고이고 붉은 선혈이 턱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벙어리 어미는 그렇게 피 맛을 삼키며 숨을 죽였습니다. 오직 등 뒤에 매달린 아이의 심장 소리만이 그녀가 살아있는 이유였습니다. 터벅, 터벅. 그날 밤 시작된 도주는 끝이 보이지 않는 기약 없는 유랑이 되었습니다. 걷지 못하는 7살 아이를 업고
벙어리 어미 무명은 조선 팔도 삼천리길을 정처 없이 떠돌았습니다. 봄에는 진달래가 피고 여름에는 장대비가 쏟아졌지만 무명의 걸음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등은 사계절 내내 단 하루도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이를 업고 굽신거려야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었기에 무명은 잘 때 빼고는 아이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습니다. 한여름 땡볕 아래 무명의 등에서는 주르륵 하고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그 땀이 찬 자리에 또 땀이 차고 아이가 등 위에서 어쩔 수 없이 실례를 한 소변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그녀의 등가죽은 땀과 오물에 불어터지고 살같이 벗겨져 나갔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등 뒤에서는 질척질척하고 진물이 배어 나오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살이 썩어 들어가는 고통이 불에 댄 듯 쓰라렸지만 무명은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등 뒤에 엎인 아이가 미안해할까봐 이를 악물고 참아낸 것입니다. 어느 늦가을 찬바람이 쌩쌩 불어대던 날이었습니다. 무명은 하루 종일 굶은 채 겨우겨우 얻은 주먹밥 한 덩이를 들고 다리 밑에 주저앉았습니다. 바스락 말라비틀어진 낙엽 위에 앉은 무명은 식어서 딱딱하게 굳은 주먹밥을 반으로 쪼개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주먹밥을 아이 쪽으로 온전히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저는 배 안 고파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이의 뱃속에서 천둥 같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꼬르륵 꿀럭. 적막한 다리 밑 그 야속한 백골의 소리에 거짓말은 금세 들통이 났습니다. 무명은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감추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자 등 뒤에 엎여있던 이진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주먹밥을 무명의 입술에 꾹 눌러주며 말했습니다. 제발이요. 어머니 먼저 드세요. 어머니가 쓰러지면 제 다리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어머니 등이 썩어가는 냄새가 나는데 내가 어떻게 목구멍으로 밥을 넘겨요. 흑! 아이의 그 말 한마디가 무명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등에서 나는 피고름 냄새를 아이도 다 맡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안해서 짐이 되는 게 죽기보다 싫어서 숨죽여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명은 주먹밥을 쥔 채 꺼이꺼이 하고 짐승 같은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펑펑 치며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말 못하는 벙어리로 만든 것도 모자라 어찌 이리 가혹한 짐을 지우셨단 말입니까? 무명의 눈에서 떨어진 굵은 눈물방울이 톡톡하고 주먹밥 위로 떨어져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다리 밑 차가운 바람 속에서 두 모자는 서로의 눈물 젖은 주먹밥을 나누어 먹으며 그렇게 또 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와글와글, 시끌시끌, 사람 사는 냄새가 진동하는 어느 시골의 큰 장터. 3년이라는 세월이 더 흘러 무명과 이진은 이곳 장터 귀퉁이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10살이 된 이진은 멍석 위에 가만히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했고 어미 무명은 남자들도 들기 힘든 쌀가마니를 으라차차 하고 나르며 품삯을 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걷지 못하는 아이와 말 못하는 어미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쯧쯧 어미 등골 빼먹는 흉물 자식이라니 전생에 무슨 업보인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비틀린 다리 대신 하늘이 이 아이에게 세상을 꿰뚫어 보는 비상한 머리를 주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어느 날 오후 쌀가게 주인이 장부를 붙들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탁타닥, 탁 주판을 튕기는 소리가 요란했지만 주인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이게 왜 계산이 안 맞아? 김대감댁 외상값이 단양인가 연양인가. 젠장, 장부 구멍 나게 생겼네.
그때였습니다.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이진이 무심한 듯 툭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주인장 어르신, 지난달 쌀 5섬에 보리 2말, 그리고 엊그제 콩 서말까지 합치면 단량이 아니라 연량 서푼입니다. 순간 장터가 뚝하고 조용해졌습니다. 쌀가게 주인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뭐라? 이 안진뱅이 녀석이 뭘 안다고 끼어들어? 저리 가라. 하지만 이진은 눈 하나 깜짝 않고 바닥에 흙으로 글씨를 쓰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스름 돈 계산도 틀리셨습니다. 저기 가시는 비단 장수에게 2푼을 더 거슬러 주셨으니 얼른 가서 받아오셔야 할 겁니다. 설마 하며 다시 주판을 튕겨보던 주인의 눈이 점점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탁타닥, 탁, 맞다. 귀신이네, 귀신이야. 딱 맞아떨어져. 야, 이놈아, 내가 산수를 배웠느냐? 서당 문턱도 못 넘었을 놈이 어찌? 웅성웅성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앉은 곳에서 쌀가게 1년치 장부를 줄줄 외우고 복잡한 셈을 눈 깜짝할 새에 해치우는 아이.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놈 저거, 다리만 흉물이지 머리는 정승판서 감일세. 장터에 안진뱅이 신동이 났어. 짐을 나르다 말고 달려온 무명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아들. 평생 흉물, 짐 덩어리 소리만 듣던 내 새끼가 난생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무명은 거친 손등으로 이마의 땀을 훔쳐내며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숨기지 못했습니다. 해에 소리내어 웃진 못했지만 벙어리 어미의 눈가에는 굵은 눈물방울 대신 자부심이 맺혔습니다. 내 등이 헛되지 않았구나. 등짝에 상처가 씻은 듯이 낫는 것 같았습니다. 내 피땀이 헛되지 않았구나. 사람들이 혀를 내두르며 감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장터 인파 속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한 사내가 부채로 얼굴을 가린 채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훗날 이진의 운명을 바꿀 거상 박대행수였습니다. 그는 이진의 명석한 눈빛과 그 곁을 지키는 어미의 굳은 살 박인 등을 번갈아 보며 의미심장하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도 잠시. 어둠 속에서 이진의 비상한 재주를 노리는 검은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호사다마라 했던가요? 좋은 일에는 반드시 막아 낀다는 옛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장터에 소문난 안진뱅이 신동 이진의 재주를 노리는 검은 그림자가 어둠 속에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해질녘 무명이 품삯으로 받은 쌀자루를 지고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털썩 그녀의 손에서 쌀자루가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늘 아이가 앉아있던 멍석 위가 텅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무명은 미친 사람처럼 장터를 헤집고 다녔습니다. 어버버 말이 나오지 않는 입으로 괴상한 소리를 지르며 바닥을 기고 또 기었습니다. 그때 한 거지 아이가 무명의 옷자락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저기 투전판 왈패놈들이 샘 빠른 아이가 필요하다며 자루에 담아갔어요. 저쪽 폐가 쪽으로. 그 순간 무명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순하고 우직하던 소의 눈이 아니라 새끼 잃은 어미 호랑이의 살기 띤 눈빛으로 뒤집혔습니다. 그녀는 주저없이 부엌으로 달려가 녹슨 낫 한 자루를 집어들었습니다. 타닥타닥타닥 어둠이 깔린 폐가 쪽으로 향하는 무명의 발소리는 흡사맹수의 질주와 같았습니다. 폐가 안에서는 왈패들이 이진을 위협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놈아, 오늘 판돈 계산 똑바로 안 하면 손가락을 잘라버릴 테다. 겁에 질린 이진이 어머니 하고 흐느끼는 순간 쾅 낡은 나무 문이 박살나며
흙먼지 속에서 무명이 튀어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시퍼런 낫이 들려 있었고 입에서는 사람의 것이라 믿기 힘든 괴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끄아아 으어. 말을 못하기에 비명은 짐승의 울음소리가 되었고 그 처절한 포효는 왈패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미친년이 뭐야? 당황한 왈패들이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붕퍼거. 무명이 쉬익쉬익하며 낫을 허공에 휘둘렀지만 싸움을 모르는 여인의 칼날은 왈패들의 옷자락조차 스치지 못했습니다. 퍽 왈패의 발길질 한 번에 무명은 맥없이 낫을 놓치고 나뒹굴었습니다. 무기가 사라지자 무명은 짐승처럼 기어서 아이 위를 덮쳤습니다. 낫 대신 자신의 등짝을 방패로 삼은 것입니다. 퍽퍽 우직근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났지만 무명은 아이의 귀를 틀어막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새끼에게 다가오지 말라는 죽음의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건장한 장정 넷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퍽퍽 몽둥이가 무명의 어깨를 내리치고 발길질이 배를 걷어찼습니다. 무명은 피를 토하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에도 무명은 기어서 이진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온몸을 웅크려 아이를 덮어 안았습니다. 자신의 등짝을 방패막이로 삼은 것입니다. 퍽퍽 우직근 무자비한 몽둥이 찜질이 무명의 등 위로 쏟아졌습니다. 살이 터지고 뼈가 금이 가는 둔탁한 소리가 났지만 무명은 비명 대신 이를 악물었습니다. 등 밑에 깔린 이진이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비키세요. 어머니 죽어요, 제발. 하지만 무명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 묻은 손으로 아이의 귀를 막아주며 등 뒤에서 쏟아지는 모든 고통을 혼자 삼켜냈습니다. 자신의 등이 부서질지언정 아이의 털끝 하나도 다치게 할 수 없다는 그것은 위대하고도 처절한 엄이라는 이름의 악기였습니다. 후. 왈패들이 도망친 폐가 안에는 벙어리 무명의 거친 숨소리만이 위태롭게 감돌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무명은 바닥에 쓰러져서도 낫을 놓지 않은 채 아이를 품에 꽉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마치 죽어서도 새끼를 놓지 않는 어미 짐승처럼 말이죠. 그때였습니다. 저벅저벅 어둠 속에서 누군가 묵직한 발걸음으로 폐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뒤에는 건장한 호위무사들을 거느린 사내. 개성에서 제일 가는 거상 박대행수였습니다. 우연히 장터를 지나다 소란을 듣고 들어온 박대행수는 눈앞에 참혹한 광경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피범벅이 된 채 덜덜 떨고 있는 안진뱅이 아이, 그리고 그 아이를 온몸으로 덮어주고 있는 등 가죽이 다 터져버린 벙어리 여인. 박대행수는 천천히 무릎을 굽혀 그들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입고 있던 값비싼 비단 도포를 벗어 무명의 피 흐르는 등 위에 조용히 덮어주었습니다. 스르륵 차가운 공기에 떨던 무명의 등 위로 따뜻한 비단이 내려앉았습니다. 부인, 내 평생 조선 팔도를 돌며 수많은 장사꾼을 보았소. 돈을 남기는 자, 명예를 남기는 자, 그리고 내 평생 수많은 물건에 투자를 해왔으나 오늘은 사람에게 투자를 좀 해야겠소. 저 아이의 비상한 머리, 그리고 그 머리를 지키는 당신의 저 미련한 등짝, 이 두 가지면 천하를 얻고도 남겠구려. 내 당신들에게 빚을 좀 짐시다. 박대행수는 피 묻은 무명의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일어나시오. 내 당신의 그 등짝에 빚을 좀 져야겠소. 이 아이, 내 목숨 걸고 조선 최고의 상인으로 키워주리다. 박대행수의 객주로 옮겨진 두 사람. 의원이 달려와
무명의 찢어진 등과 어깨를 치료했습니다. 따끔할 것입니다. 참으시오. 의원이 상처에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는 동안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이 밀려왔을 겁니다. 하지만 무명은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치료를 받는 그 순간에도 그녀의 시선은 오직 옆에 누운 아들 이진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진이 놀란 가슴을 진정하지 못하고 흑흑하며 흐느끼자 무명은 성한 한쪽 팔을 뻗어 아이의 비틀린 다리를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쓱쓱 거칠고 투박한 손바닥이 아이의 다리를 쓸어내리는 소리. 자신의 등에서는 피가 배어 나오는데도 어미는 혹여나 아이의 다리가 놀라 굳었을까봐 밤새도록 그 다리를 주무르고 또 주물렀습니다. 어머니, 안 아프세요? 피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왜 제 걱정만 하세요? 엉엉. 무명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소리 없이 빙그레 웃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입을 벙긋거렸습니다. 괜찮다. 나는 괜찮다. 내가 살았으니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그날 밤 박대행수가 차려준 따뜻한 흰 쌀밥상이 들어왔습니다. 무명은 숟가락을 들 힘도 없는 손을 떨며 밥을 떠서 아이의 입에 먼저 넣어주었습니다. 자신의 입술에 묻은 피를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오직 새끼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바라보는 여인. 방 안의 촛불이 타닥하고 타들어가는 동안 벙어리 어미의 그림자는 아이의 밥그릇 위를 든든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개성상인 박대행수의 상단에는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타닥타닥타닥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귀신 홀린 듯한 주판을 튕기는 소리가 울려 퍼졌기 때문입니다. 소년 이진은 잠을 줄여가며 장사 기술을 익혔습니다. 다리를 못 쓰는 그에게 주판은 칼이었고 장부는 방패였습니다. 남들이 10년 걸릴 상수를 천재 이진은 1년 만에 깨우쳤습니다. 대행수 어른, 올여름 장마가 길어질 것이니 소금 값을 미리 묶어두셔야 합니다. 지금 사재기를 하지 않으면 상단이 망합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 말렸지만 이진의 예언은 적중했습니다. 그의 여름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고 소금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박대행수의 상단은 이진 덕분에 동방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안진뱅이 이진을 앉아서 천리를 보는 귀신이라 부르며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 뒤에는 눈물겨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이진이 거상이 되어 돈을 벌었음에도 험한 산길을 넘어야 하는 교역로에서는 언제나 어머니 무명이 그를 업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가마꾼을 부르시지요. 이제 돈도 많은데. 아들이 만류해도 무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단 가마는 산을 넘지 못하지만 어미의 등은 넘지 못할 산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명의 등은 점점 굽어 기역자가 되었고 무릎 연골은 닳아 없어졌지만 그녀는 아들이 세상의 꼭대기에서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튼튼한 다리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어미의 등뼈를 깎아 만든 15년. 마침내 이진은 조선 팔도의 상권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그 피눈물 나던 날로부터 강산이 한 번 변하고도 남을 1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가진 것 없이 쫓겨났던 그 안진뱅이 소녀는 이제 한양 바닥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전설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한양 종로거리가 웅성웅성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길 양옆으로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끼루룩 쿵, 끼루룩 쿵. 바퀴가 한 바퀴 구를 때마다 땅이 울리는 듯한 묵직한 소리. 기름칠이 잘 된 황금 수레였지만 그 소리는 마치 최대감의 목을 조여오는
저승사자의 발소리처럼 서늘하고 무겁게 깔렸습니다. 그 의자 위에는 서늘한 눈매를 가진 젊은 청년이 부채로 얼굴을 가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조선 상권을 쥐락펴락한다는 거상, 이 대행수였습니다. 비록 두 다리는 비틀려 움직이지 못했지만 그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한양의 쌀값이 춤을 춘다는 무소불위의 권력자였습니다. 김행수, 준비는 되었는가? 술의 옆을 따르던 호위무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대행수 어른. 저기 보이는 저 기와집. 최 대감 댁의 모든 빈문서를 사들였습니다. 이제 저 집의 기둥뿌리 하나, 숟가락 하나까지 모두 대행수 어른의 것입니다. 좋아. 가자. 내 22년 만에 아버님께 문안 인사를 드려야지. 드르륵 끼익 수레가 멈춰선 곳은 다름 아닌 22년 전 갓난아기였던 그를 헛간에 버렸던 바로 그 집. 한때 떵떵거렸던 최 대감 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탐관오리에게 속아 가산을 탕진하고 대문에 압류 딱지가 붙기 직전인 몰락한 가문이 되어 있었습니다. 쾅 우직근 호위무사들이 닫힌 대문을 박살내며 밀고 들어갔습니다. 마당에 있던 하인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고 안채에서 늙고 병든 최 대감이 허겁지겁 뛰어나왔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행패요. 누구신데 남의 대문을 들어오시오. 내내가 누군지 알고. 수레에 앉은 청년은 아무 말 없이 천천히 부채를 접었습니다. 착 부채가 접히는 소리가 마당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그리고 드러난 청년의 얼굴. 최 대감은 숨을 흡하고 들이켰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 그리고 결정적으로 수레 아래로 보이는 저 비틀린 두 다리. 서설마, 내 놈은 오랜만입니다. 대감마님, 22년 전 이 집 헛간 지푸라기 위에서 얼어 죽어가던 그 흉물 아기를 기억하십니까? 최 대감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더니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짐승처럼 내다버린 그 아이가 자신의 목숨줄을 쥔 저승사자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마당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최 대감은 눈앞에 있는 황금 수레를 탄 청년과 22년 전 헛간에 버렸던 아기의 모습을 겹쳐보며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내가 설마 그 흉물, 아니 그 아이란 말이냐? 흉물이라. 하하 그렇습니다. 대감마님이 짐승처럼 거적에 싸서 내다버린 그 다리 흉물이 바로 접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최 대감의 눈동자가 도르르 굴러갔습니다. 지금 집안이 망해 길바닥에 나앉게 생긴 마당에 조선 최고의 거부가 되어 돌아온 아들. 이것은 그에게 마지막 동아줄이었습니다. 최 대감은 갑자기 표정을 싹 바꾸더니 바닥을 기어와 이진의 바짓단을 잡았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아, 살아있었구나. 내 그동안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느냐. 천지신명이 도우셨어. 내가 내 애비다. 핏줄이 어디 가겠느냐. 이제라도 돌아왔으니 내 집안을 다시 일으켜다오. 뻔뻔함의 극치였습니다. 이진은 허하고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더니 호위무사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천륜이라, 핏줄이라, 좋지요. 허나 제가 모시는 진짜 부모님은 따로 계십니다. 여봐라, 가마문을 열어라. 대부인 마님을 모셔라. 호위무사들이 화려한 비단 가마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끼익 모두의 시선이 가마 안으로 쏠렸습니다. 그곳에서 누군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최고급 비단옷을 입고 머리에는 옥비녀를 꽂았지만 허리가 기역자로 굽어 지팡이를 짚지 않고는 서 있기도 힘든 백발의 노파. 바로 늙어버린 벙어리 무명이었습니다. 최 대감은 눈을 비비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저녀는
우리 집 부엌대기 벙어리년이 아니냐? 보이느냐? 집만 지고 살아서 낙타옥처럼 굳어버린 이 뼈마디가. 내가 비단 금침에서 잠잘 때 이부는 등 가죽이 썩어 문드러지도록 나를 업고 칼바람을 맞았다. 이것은 흉터가 아니다. 나를 살려낸 훈장이다. 그 순간 이진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틀린 허벅지를 주먹으로 쾅쾅 내리치며 짐승처럼 포효했습니다. 닥쳐라. 저분에게 함부로 혀를 놀리지 마라. 보시오, 내 다리는 태어날 때부터 썩어 문드러져 있었소. 당신이 재수옴 붙었다며 쓰레기처럼 버린 이 다리 말이오. 이진이 주먹으로 자신의 마비된 다리를 내리치자 뒤에 있던 무명이 기겁을 하며 달려들었습니다. 어버버 으응. 그녀는 소리도 못 지른 채 아들의 손을 낚아채 자신의 가슴으로 끌어안았습니다. 때리지 마라. 아픈 건 나 하나로 족하다. 자식을 버린 아비 앞에서도 어미는 자식 아픈 게 더 무서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분의 등짝이 내 다리가 되어주셨소. 삼천리 길을 업어 키우며 내 똥오줌을 받아내고 당신이 보낸 추격군을 피해 가시던 불을 구르며 피고름으로 길을 내어준 이분이 나를 살리고 나를 사람으로 만든 내 유일한 어머니요. 이진의 절규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가마 앞에 선 무명은 그저 쭈글쭈글해진 손으로 입을 막은 채 끄하고 소리 없는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천하를 호령하는 아들의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그 분노가 안쓰러워 어쩔 줄 모르는 어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진은 붉어진 눈으로 최대감을 노려보며 마지막 선고를 내리듯 품 안에 손을 넣었습니다. 이진의 호통에 마당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최대감은 벙어리 무명과 이진을 번갈아 보며 턱을 덜덜 떨었습니다. 이진은 분노를 사기듯 깊은 숨을 후우하고 내쉬더니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엽전 한 입이었습니다. 대감마님, 내 목숨값이자 낳아주신 은혜를 갚으라 하셨지요? 자, 받으십시오. 이진이 손을 놓자 엽전 한 잎이 땡그랑하고 차가운 돌바닥 위로 떨어져 최 대감의 발치에서 대구르로 굴렀습니다. 그 맑고 청아한 금소금이 최 대감에게는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옛정을 생각해 국밥 한 그릇 값은 쳐드렸습니다. 이제 낳아준 은혜는 갚았으니 남은 건 계산을 치르는 일뿐이군요. 이진은 호위무사에게 손짓했습니다. 무사가 두툼한 문서 뭉치를 꺼내 최 대감의 면전에 탁 하고 펼쳐 보였습니다. 이 집의 집문서, 땅문서, 그리고 산에 있는 선산의 문서까지 모든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이 시각부로 이 집안의 모든 재산은 제 어머니 무명마님의 명의로 변경되었습니다. 당신이 짐승처럼 부리던 그 하녀가 이제 이 대궐 같은 집의 진짜 주인입니다. 아니, 이복의 아들 아니 대행수, 내 집을 뺐다니. 이게 무슨 패륜이야. 내가 내 애비다. 핏줄을 어찌 이리 괄시한단 말이냐. 패륜? 이진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핏줄을 산에 묻으라 명한 것이 패륜입니까? 아니면 버려진 핏줄이 제 발로 찾아온 것이 패륜입니까? 대감은 흉물이라며 핏줄을 버렸지만 저 벙어리 여인은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의 자식을 위해 자기 살을 깎았습니다. 당신은 돈을 쫓아 사람을 버렸고 나는 사람을 얻어 돈을 벌었소. 그것이 당신과 나의 차이요. 당장 꺼지시오. 이진은 서슬 퍼런 눈으로 하인들에게 호통쳤습니다. 여봐라. 내 어머니의 집에서 저 더러운 것들을 당장 끌어내라. 예. 호위무사들이 달려들어 최 대감과 그 식솔들을 짐짝처럼 들어 올렸습니다. 아이고, 이거 나라. 여보게. 부인. 다급해진 최 대감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가마 앞에 서 있는 무명에게 기어갔습니다. 그리고 무명의 비단 치맛자락을 부여잡고 매달렸습니다. 이보게, 덕이네 아니 무명아. 우리가 함께 산 세월이 얼마냐. 제발 나 좀 살려다오. 내가 저 아이를 좀 말려다오. 응? 내가 잘못했다. 평생 주인마님의 호통에 벌벌 떨며 매질을 당해도 으으하며 웅크리기만 했던 벙어리 하녀 무명.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숙여 자신의 치맛자락을 잡은 최 대감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잠시 후 무명의 눈매가 매섭게 변했습니다. 무명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평생 땅바닥만 보고 살았던 벙어리 하녀가 난생 처음으로 주인마님의 눈을 똑바로 아주 꼿꼿하게 쳐다보았습니다. 그 서늘한 눈빛에 최 대감은 헙하고 숨을 멈췄습니다. 탁 무명은 최 대감의 손을 벌레 털어내듯 매몰차게 뿌리치고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얼마나 세게 쳐냈는지 최 대감이 뒤로 벌러덩 낮아빠질 정도였습니다. 무명은 넘어진 최 대감을 향해 허리를 꼿꼿이 펴고 싸늘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 눈빛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 새끼를 버린 죄 죽어서도 용서치 않겠다. 허, 너 너마저. 쾅쾅 대문이 닫히고 최 대감 일가는 빈손으로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대궐 갔던 기와집 마당에는 이제 진짜 주인인 이진과 무명 두 사람만이 남았습니다. 이진은 황금 수레를 돌려 무명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굽어있던 어미의 허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펴져 보이는 것은 기분 탓이었을까요? 이진은 무명의 거친 손을 잡고 어린아이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우리 행복할 일만 남았습니다. 잔인했던 복수의 폭풍이 지나가고 한양 도성에는 다시 따스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조선 최고의 거상, 이진 대행수의 혼례가 있는 날입니다. 으리으리한 대궐 같은 기와집 마당에는 구름 같은 하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웅성웅성, 와 신랑이 그리 훤칠하다며 사람들의 축복 속에 드디어 혼례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보통의 혼례라면 신랑이 앞서 걷고 신부가 따르겠지만 오늘 이진의 혼례는 달랐습니다. 황금 수레에 앉은 이진은 신부를 맞이하기 전 하객들 맨 앞줄에 앉아있는 한 노파에게 나무 수레를 돌렸습니다. 곱게 빗은 백발의 비단 저고리를 입었지만 세월의 풍파로 작고 쪼그라든 여인. 바로 어머니 무명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진은 주위에 만류도 뿌리치고 황금 수레에서 엉덩이를 떼며 비틀비틀 일어서려 애썼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그가 안간힘을 쓰자 하객들이 어하며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이진은 호위무사의 부축을 받아 어머니 무명에게 다가가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오히려 황금 수레의 빈 공간, 자신의 무릎 위를 가리켰습니다. 어머니, 이리 오십시오. 어릴 적엔 어머니가 삼천리 길을 저를 업고 걸으셨지요.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업고 가겠습니다. 비록 제 다리는 시원치 않으나 제 수레는 어머니를 모시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무명은 손사래를 쳤지만 이진은 억지로 어머니를 안아 올려 자신의 무릎 위에 태웠습니다. 덜컹 장성한 아들의 품에 안긴 늙은 어머니. 그 모습이 마치 30년 전 눈보라 치던 밤 헛간에서 아기를 품던 그날과 겹쳐 보였습니다. 이진은 어머니를 무릎에 태운 채 혼례식장인 대청마루까지 드르륵 드르륵 바퀴를 굴려 입장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흑흑하는 훌쩍임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루에 도착한 이진은 어머니를 상석에 앉혀드리고 세상에서 가장 정중하고 깊은 큰절을 올렸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쿵하고 대며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짐승만도 못한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등짝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흙이 되었을 것입니다. 부디 만수무강하십시오. 어머니, 그때였습니다. 평생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던 벙어리 무명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투둑투둑 떨어져 아들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무명은 쭈글쭈글한 손을 뻗어 아들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목구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을 끌어올렸습니다. 녹슨 문이 억지로 열리는 듯한 거칠고 힘겨운 소리였습니다. 으아. 이진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무명은 핏대를 세우며 목구멍 깊은 곳에서 소리를 긁어모았습니다. 마치 30년 동안 녹슬어 붙어버린 성대가 억지로 뜯어지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아. 거친 숨소리 끝에 드디어 터져나온 젖은 목소리. 그것은 인간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영혼이 토해내는 소리였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터져나온 어미의 육성. 그 첫마디가 아프다, 힘들다가 아니라 고맙다였습니다. 식장 안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통곡 소리가 풍악 소리를 덮어버렸습니다. 이진은 어머니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흑흑흑 어머니. 무명은 그런 아들의 등을 그 삼천리길을 업고 왔던 굽은 등으로 감싸 안으며 거친 손바닥으로 아들의 등을 토닥토닥 두드렸습니다. 그날 벙어리 어미의 등짝은 그 어느 때보다 작아 보였지만 동시에 세상 그 어떤 산보다 높고 위대해 보였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살을 깎고 뼈를 내어주는 사랑. 그 흉터투성이의 등짝이 만들어낸 기적. 그 감동적인 혼례식이 있고 나서도 벙어리 무명은 아들 이진의 극진한 효도를 받으며 10년을 더 살았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였습니다. 이진은 늙은 어머니를 위해 폭신한 섭리불을 깐 작은 수레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불편한 자신의 다리 대신 두 팔로 힘차게 수레바퀴를 굴리며 어머니와 함께 꽃구경을 나섰습니다. 어머니, 저기 진달래가 참 곱지요? 무명은 아들이 태워주는 수레에 앉아 흐드러지게 핀 봄꽃을 바라보며 아이처럼 해맑게 웃었습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 무명은 수레에 기댄 채 스르르 낮잠을 자듯 아주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 짐을 지느라 굽어버린 등도 이날만큼은 수레의 등받이에 기대어 가장 편안하게 쉬었습니다. 장례식 날 이진 대행수는 어머니의 관 속에 특별한 물건 하나를 넣었습니다. 그것은 비단으로 만든 고운 꽃신 한 켤레였습니다. 어머니, 평생 저를 업고 다니시느라 어머니 발은 굳은 살이 박이고 늘 피가 흘렀지요. 이승에서는 맨발로 가시밭길만 걸으셨으니 저승 가시는 길만이라도 이 꽃신 신고 사뿐사뿐 꽃길만 걸어가십시오. 이진은 어머니의 묘를 양지바른 언덕에 쓰고 비석에 이렇게 새겼습니다. 천하보다 넓은 등, 나의 어머니 무명지묘. 세월이 흘러 이진 또한 세상을 떠났지만 사람들은 아직도 그 언덕을 지나갈 때면 잠시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숙인다고 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비가 오는 날이면 그 무덤가에서 끄으 하는 슬픈 곡소리가 아니라 하고 아기를 부르는 다정한 자장가 소리가 들린다고 하네요.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이 힘겨워 주저앉고 싶으신가요? 등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을 지탱하고 있는 어머니의 따뜻한 등짝이 그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벙어리 어미의 등짝이었습니다. 함께 울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